안녕하세요. 하루입니다.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 매크로 관련된 질문인데요. 이 매크로 개발할 때 VBA 코드로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빼놓고 입력 안 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요.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죠. 제가 한번 내용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 이런 내용의 주제가 질문으로 올라와져 있어요. VBA 쪽 질문인 거고 포문이 없는 넥스트 문이라고 하는 에러가 난대요. 그리고 코드를 쭉 복사 붙여넣기 해주셨죠. 자,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. 코드는 일단 파일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, 자, 내용을 아래쪽에 쭉 가보면 별도로 이제 파일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없는 넥스트 문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뜬다. 이거 왜 뜨는 거니라고 하는 것들인데, 우리가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 게, 우리가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은 명령어들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대강 설명드리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자, 이런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은 코드창에서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크로 이름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게 되고요. 얘가 자동적으로 이 위치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end 서브 명령들이 나오죠.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명령어 같은 거 구성하다 보면 탭키로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입력하는 게 좋고, 이렇게 if문 같은 거 써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맞았을 때와 맞지 않았을 때를 구별해서 if가 여기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문을 입력을 해줘야 이게 구성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뭐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한다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카운터 변수 같은 거나 나오고, 얘가 몇부터 몇까지, 자, 몇 번 어디 명령을 순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넥스트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자, 그럼 얘들을 좀 이제 딱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,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코드를 짜게 되면은요,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게 돼요. 자, 이렇게 하나의 명령이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를 블록이라고 그래요.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엔드 서브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되어져 있는데, 나머지 그 구문들 있잖아요. if, end if, for, next 이런 것들은 시작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.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. next 나와야 되고 end if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끝나면 이 블록이 끝나는 지점이 없으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에러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에러가 이렇게 블록을 맞춰주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에러예요. 특히 이제 이번과 같이 이렇게 코드가 좀 아래쪽으로 길어지게 된다. 좀 뭔가를 자동화하려고 그러면 코드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, 이런 경우에는 요 끝나는 부분이 하나 빠져가지고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뭘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, 이런 들여쓰기. 우리가 블럭 안에 코드를 입력을 할 때 반드시 탭키 누르셔가지고요,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이 블록 안에 코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도 되어지고요. 블록의 종료문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졌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. 일단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복사해서 제가 쓸 거예요. 자, 일단 얘가 크롬 브라우저니까 F12키 누르면 별도의 설정창을 열 수 있는데요. 이 첫 번째 라인에 이 톱니바퀴 아이콘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복사 방지가 되어져 있는 게 이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그런 거니까, 이 disable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체크해서, 자,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할 수 있겠죠. 이 주석 있는 부분들까지, 수식 코드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복사해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, 이게 이제 이런 브라우저 안에 복사 붙여넣기가 되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명령어 같은 것들이 들어가져 있으니까 걔들을 또 지워줘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별도의 빈 파일을 하나 열어놨어요. 자,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명령 눌러서, 자, 개발 도구 탭에 있는 걸 눌렀는데 이런 거 안 나오면 제가 Alt F11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. 아무 코드 창에 제가 뭐 C2원이나 통합 문서나 모듈 같은 거 삽입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붙여넣기 하면 지금 코드 쭉 보셨을 때 여기에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우저에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발생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들 지워줘야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제가 얘들을 먼저
컨트롤 C 해가지고요. 컨트롤 H 눌러서 바꾸기 요 메뉴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요 프린트 명령을 여기서 모두 지우라고 이렇게 할게요. 가만히 놔두면 지우는 거니까. 일단 다른 쪽에 프린트 명령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모두 바꾸기 같은 거 누르시면 안 돼요.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바꾸기. 모두 바꾸기 눌렀네요. 확인. 자, 그러면 코드 부분이 딱 잘못된 부분들도 지워질 수 있으니까 실행 취소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컨트롤 H 눌러가지고 자, 얘가 이제 찾을 내용, 바꿀 내용은 비워도 없고요. 여기 보시면 바꾸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바꾸기 명령을 눌러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여기는 고쳐지면 안 되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넘어가고 다음 찾기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고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물론 저야 뭐 이것들을 지금 코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디서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저는 일단은 모두 바꾸기 누를게요. 자, 그리고 나서 코드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지면 요 불필요한 여백, 이 공백이 굉장히 많잖아요. 요걸 좀 없애주시는 게 좋죠. 그래서 전체 범위를 제가 선택을 해서 복사. 제가 줄 없앨 때 많이 쓰는 그 편집기가 이 노트패드 3라고 하는 별도의 유틸리티인데 얘를 이용해서 코드 붙여넣고요. 여기 공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자, 저는 편집의 줄 쪽에 가보면 이런데 빈줄 제거, 공백줄 제거 뭐 이런 거 있어요. 전 공백줄 제거 같은 거 보통 많이 누르는데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공백이 모두 사라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. 자,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없애주셔야 코드를 갖다가 편집해다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이 코드들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공백은 제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들여쓰기가 조금 엉망이죠. 자,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인터넷상의 코드를 보면. 자, 그럼 저는 이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요. 이제 자동 들여쓰기 작업을 할 건데 제가 64비트 버전을 써가지고 별도의 유틸리티 같은 건 설치 못하고요. F12 키 누르고 제가 많이 쓰는 사이트를 하나 그 댓글에다 링크를 달아 놓을 건데 요게 이제 코드 VBA 코드 인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자동 들여쓰기 해주는 그 웹사이트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코드를 붙여놓고 오른쪽에다가 인덴트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자동으로 구분한 결과들을 새로 만들어줘요.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들여써져야 되고 어디가 나와야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더 쉽다라는 거죠. 자, 얘를 이제 여기 복사 명령 클릭해가지고 제가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들을 넣어서 작업을 할게요. 이전에 확인했었던 것들은 제가 지우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는 이제 VBA 코드 명령어들이 복사되어지는 그 쪽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거라 자, 명령어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기도 하고요. 잘 보시면 여기 구분선들 표시되어지는 것들 보이시죠? 아까 이제 이 VBA 포매터라고 되어져 있는 쪽에서도 이렇게 줄 구분선이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가 블럭이 제대로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다시 에디터 쪽으로 가보면 얘들은 좀 더 좋은 게 뭐냐면요. 이렇게 블럭의 시작 쪽에 가보면 여기에 요 왼쪽에 이렇게 확장 축소 같은 아이콘이 따로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얘 끝나는 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. 그럼 다른 쪽에서 지금 얘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니까 요 두 번째 if 라인에 가서 요 줄 마지막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. 이렇게 next가 나오죠. next는 얘하고 짝이잖아요. 그럼 요 if에 해당하는 부분에 끝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. 그럼 얘를 다시 열고 다시 요 if, and if 나오는 부분들을 모두 가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접을 수 있어요. 요 if, and if 제대로 끝났고 여기 else 해가지고 요 부분에 여기도 이렇게 확장을 조금씩 이제 다 접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코드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죠. 자, 보시면 여기에 if, and if 끝나는 부분 나왔고요. if, and if 끝나는 부분, if, and if 끝나는 부분 나왔어요. 자, 근데 여기에 if에 and if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안 나왔죠. next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얘랑 맞는 거잖아요. 그럼 요 사이에 and if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제가 간단하게
여기에다가 end if 적고, 자,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어쓰기가 되지면 제대로 이제 딱딱 구분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구문 자체를 분석하는 거니까. 자,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코드가 딱 읽혀지죠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for가 여기서 next로 끝나고, if가 여기서 end if로 끝나고, 얘들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딱딱 끝나는 지점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블럭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, 들여쓰기가 왜 필요한지, 그 다음에 자동으로 들여쓰는 그 작업들을 어디 가면 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코드를 독해해 나가고 활용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. 그래서 VBA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해 들어가시면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. 자,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